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주차 수업이고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었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좀 모티베이션을 얻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죠. 얘는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모델이고, 그리고 디터미니스틱하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세타를 그냥 랜덤 베리어블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값으로 다루는 거였고, 거기에서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죠. 얘도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모델은 맞지만 이제 파라미터를 직접 추정을 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서 이제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어진 어떤 테스트 인풋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을 우리가 얻어낸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논리지를 활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전체를 다 마지널라이즈드 함으로써 어떤 프로바빌리스틱한 어떤 어프로치를 봤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인풋이 있으면 예측 값만을 줄 수 있었다면은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이제 특정 값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언서튼티를 같이 이제 프로바빌리티의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우시안이 갖는 어떤 특별한 좀 편리한 성질들 그런 거를 조금 요약을 하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요거는 다 했고 여기도 앞에 부분 한 다음에 오늘은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까지도 했죠.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제 얘는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구나. 파라미터가 등장을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모델을 세우는데 파라미터가 등장은 하죠. 근데 다만 이 파라미터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즈 띠오렘으로 마지널라이즈를 아까 한다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추정을 이루지 않고 그냥 이제 언서튼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반면에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 파라메트릭하죠. 이제 세타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의 출발은 리니어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일 때는 요거인데 이제 베이지안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프라이어가 추가가 돼서 이제 다뤘던 거라고 하면은 이제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요 세타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리그레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모델의 대상이 되는 함수 자체를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걸로 모델을 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내지는 뭐 랜덤 프로세스 요게 사실은 뭐냐고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냐면은 이제 랜덤 펑션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제 함수 자체가 랜덤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리니어 모델 요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함수 자체가 확률로 표현이 되고 이제 그거를 기술할 때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이랑 커널, 코베리언스 커널을 가지고 표현을 할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파라미터 세타 없이도 우리가 얘를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다루고 본론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여기도 했던 거고 이것도 했던 거죠. 여기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우리가 일단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여기다가 먼저 부여를 하죠.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랜덤 베리어블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었죠. 그죠? 주어진 어떤 트레이닝 인풋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p 세타라는 프라이어, 그 세타에 대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널리지가 우리가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S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세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요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뭐 가우시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새로운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여기에 포인트가 뭐였어요? 세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쵸? 특정 세타를 개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와 주어진 테스트 인풋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프리딕션 아웃풋의 확률 분포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 그리고 요거는 사실 모델 자체죠. 요거 따지고 보면 그냥 그 엡실론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모델만 들어가죠. 그리고 이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랑 뭐 그런 게 다 계산이 되어서 들어갔죠. 여기에서처럼. 결국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파라미터 세타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확률 분포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뭐 그 정리하면은 요렇게 간단히 정리가 된다고 했었죠. 다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어떤 매트릭스 하나를 이렇게 그냥 치환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했죠. 그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나 이제 프리딕티브나 다 이제 요런 값들로 정리가 된다. 그쵸? 그럼 결국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요런 파라미터들, 아니면은 또 화이트 노이즈에 쓰였던 시그마, 요런 거, 요런 값들과 적당히 만들어진 그 데이터셋을 우리가 그 컨비니언트하게 그냥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파라미터들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요런 변수들로 그냥 간단하게, 사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요 평균이랑 그 코베리언스만 정의가 되면은 그냥 전부가 다 정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두 개의 파라미터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우시안이 갖고 있었던 성질 있잖아요. 막 가우시안에 가우시안, 뭐 컨디셔널 해도 가우시안 나오고, 뭐 파티셔닝 해도 가우시안 나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리를 했던 건데, 결국 그러면은 우리는 요 두 파라미터만 정리할 수 있으면은 뭐 다른 거 그냥 고민할 필요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여기를 했었나? 여기도 설명을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결국 테스트 인풋에 대한 테스트 아웃풋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뿐더러 걔 언서틴티는 이제 그 엡실론의 랜덤니스랑 우리가 프라이어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반영이 됐던 언서튼티 뭐 요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쵸. 여기 잘 보시면은 프리딕션에 대한 언서튼티는 어디서 나오냐? 엡실론에 대한 에러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에러에서 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반면에 클래시컬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파라미터 세타를 직접 에스티메이트를 하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도 얘기했었죠. 요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고 뭐 요거에다가 엡실론으로 요런 거 주고 뭐 시그마 뭐 줬다고 했겠죠. 뭐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그때 이제 프리딕션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어요.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은 했어요. 얘도 근데 파라메트릭 모델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모델을 기술을 할 때 파라미터가 관여를 하기는 했죠. 그 값을 추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모델 안에 세타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리니어 리그레션도 파라메트릭 모델이죠. 근데 다만 리니어 리그레션과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이 달랐던 거는 이제 세타 자체에도 랜덤니스를 부여를 했죠.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었죠. 그쵸. 반면에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론에도 언급을 했지만 얘는 논 파라메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수 자체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됐죠. fx 자체를 이제 확률스러운 걸로 이제 직접 다루겠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거부터 볼까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오버 파라미터 요거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요거 근데 구했던 과정 기억나시잖아요. 그 프라이어에다가 요런 거 해가지고 그니까 그 베이즈 티오렘 아까 위에서 다뤘던 요러한 과정을 실제로 거쳐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확률적인 관계를 통해서. 반면에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로부터 다이렉트로 펑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fx를 뭐라고 한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또는 랜덤 펑션이라고 한다. 넘어갈게요. 파라메트릭 어프로치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네.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이거 약간 표현이 다른데. 여기서부터 봅시다. 요거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죠. 요 관계는 그 세타랑 그 엡실론을 통해서 모델링이 돼 있었죠. 뭐 요것도 화이트 노이즈고 요거는 뭐 가우시안 따르는 뭐 그런 걸로 모델링이 돼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이제 프리딕션 자체는 이렇게 마지널라이즈를 해서 세타를 날려버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요렇게 우리가 프리딕티브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요약을 했지만 요거죠. 이제 이번에는 F 자체로 요 X와 Y의 모델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말하지만 세타에 대한 파라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이 없다죠.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함수 자체에다가 우리가 prior probability를 부여를 하고요. 포스테리어도 함수 자체에 이루어져요. 프리딕션도 마찬가지로 원래 여기가 세타 자리가 있었잖아요. 원래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하는 거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게 되다 보니까 그 함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널라이즈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프리딕티브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원래 파라미트릭 모델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 여기에는 세타가 관여가 돼 있긴 했잖아요. 인테그랄로 날아갔을 뿐이지. 그렇지만 반면에 이 논파라메트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 자체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뒤에 가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우리가 지금 요런 표현을 쓰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내지는 뭐 랜덤 프로세스 내지는 랜덤 펑션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그리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일종이죠. 그럼 우리 일단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뭐냐, 도대체 랜덤 펑션이라는 게 뭐냐, 아직 그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인투이션을 여기서 얻어보자 이겁니다.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은 그 랜덤 베리어블은 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항상 원래 랜덤 베리어블에는 디스트리뷰션이 따라다니죠. 이거 뭐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매저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확률 변수가 주어졌으면은 걔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디스트리뷰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으면은 요 조인트만 알면 되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만 알면은 우리가 얘도 구할 수 있고 뭐 얘도 구할 수 있고 컨디셔널도 구할 수 있고 뭐 다 구할 수 있죠. 이거 자리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사실 모든 걸 다 기술해 주죠. 이 x1이랑 x2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걔네 둘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사실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n 차원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n 차원으로 확장을 해도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다만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좀 많이 엮여 있죠. 라지 n개만큼 그냥 섞여 있죠. 그리고 그거를 보통 이렇게 멀티베리에이트를 쓰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뭐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민이랑 그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 벡터랑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만 있으면은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다 기술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펑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 하면은 펑션이라는 게 인피니트 디멘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뒤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도 항상 이밸리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어떤 인피니트 디멘션의 뭐 벡터 내지는 멀티베리에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얘는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더한 거에 대해서도 가오시안이 유지가 될 뿐더러 뭐 이렇게 컨디셔너를 해도 가오시안이 유지가 되고 뭐 파티셔닝을 취한 거 자체에서도 가오시안이 유지가 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여기 나이스 어널리티컬 프로퍼티라고 했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야 그 뭐 원래 벡터가 뭐 민이랑 코베리언스가 있을 때 뭐 파티셔닝을 요렇게 뚝뚝 끊고 뭐 요렇게 뚝뚝 나누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위에 부분 밑에 부분 여기 요 네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각각의 컨디션을 취할 때 요런 그 파티션된 뭐 벡터나 매트릭스로 모든 파라미터를 표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나이스 아날리티컬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인피니트 사이즈 컬렉션으로 확장을 시킨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리얼 밸류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확장을 해보자. 그러면 랜덤 벡터가 아니라 이게 랜덤 펑션이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봅시다. 잠시만요. 아우 더워. 우리가 함수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여기서 좀 해결을 해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x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 결국 펑션은 매핑이잖아요. 뭐라고 하지? 뭐 도메인에서 뭐 하여튼 저 레인지인가 뭐 어쩌고 뭐 그런 거잖아요. 결국 매핑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함수들의, 그러니까 함수들의 집합이죠. 함수들의 집합 h를 생각을 하는데, 그 h는 이제 여기 x에서 그냥 실수로 간다고 해요. 그 개수는 스몰 n개가 있네요. finite set n개, n개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원 이그젬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h라는 그 함수의 집합 안에 있는 함수 하나를 꺼내올 수 있죠. 하나를 꺼내올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해요. 뭐 x1일 때, x2일 때, x3일 때 해서 스몰 n까지, 그때의 각각의 값들을 그냥 그때의, 그러니까 전체 인풋 x1부터 xn까지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함수값을 그냥 뭐랄까요, 명시를 하면 그게 사실 함수가 되죠. 그쵸? 약간 요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익스플리시트하게.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결국 함수라는 게 인풋 아웃풋에 대한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인풋 아웃풋이 뭐 그냥 1차원이라고 할 때 뭐 리니어일 수도 있고 뭐 2차일 수도 있고 사이너소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n개의 점이 있을 때 그때 각각의 함수 값들을 n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 자체로 그냥 그 함수를 다 기술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모델을 통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값들 하나하나를 직접 다룸으로써 그런 예시를 하나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만약에 스칼라라고 합시다. 여기서 하나를 뽑을 수 있죠. 하나를 랜덤으로 추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 자체가 그냥 하나로 특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데에서도 랜덤을 따르는 변수 같은 거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랜덤으로. 뭐 유니폼을 따르는 랜덤 값을 생성할 수도 있고, 뭐 노말을 따르는 것도 생성할 수 있고, 그것처럼 우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함수도 아직 뭐 랜덤이란 말은 안 했지만 함수도 하나를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h라는 가능한 함수의 집합 내에서 우리가 가능한 함수 하나를 취해 봤어요. 실제로 하나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나왔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말이 결국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h에 속하는 어떤 의미의 함수는 결국 n개의 엘레멘트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f라는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n 디멘셔널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쵸? 그게 여기도 표현이 나오네요. 요렇게 그냥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냥 n개의 어떤 실제 값들로 이루어진 벡터를 그냥 하나 뽑으면은 이거 자체로도 사실 그냥 함수가 될 수 있죠. 그쵸?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함수의 틀을 깨서 그냥 값을 직접 명시하는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그냥 기술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어떻게 어사인을 하겠냐? 그러면은 결국 요 벡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기술을 하면 사실 그거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랜덤 베리어블화 한 거랑 다른 게 아니지 않냐? 뭐 여기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죠. 우리가 추출한 어떤 하나의 함수는 결국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기술을 하면은 그걸로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처럼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하나 썼네요. 우리가 f라는 함수는 이제 요런 평균과 요 코베리언스, 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오프 다이어고넬 그러니까 원래 fi랑 fj 사이에 코베리언스가 그냥 시그마 제곱이 왜 이걸로 나왔을까요? 잠시만요. 오탄지 한 번만 확인할게요. 뒤에 아이덴티티가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 뒤에 아이덴티티 그죠? 이거 대문자가 아니라 이거 소문자예요. 요거를 그냥 델타 ij의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i랑 j가 다르면은 0이고 i랑 j가 같을 때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잖아요. 요렇게 코베리언스가 되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f라는 벡터에다가 함수값들을 다 넣어놨는데 그 두 개의 함수값 사이에는 어떠한 코베리언스도 없고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베리언스만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도 그냥 정의를 할 수 있죠. 쉽죠. 이거는 뭐 쉬운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죠. 여기에 요거 넣고 그냥 뮤랑 여기 시그마만 넣으면 되죠.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코베리언스의 오프 다이어고널이 0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다 날라간 거죠. 다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다룬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럼 파이나이트 디멘션에서 그럼 펑션이 있을 때 그거를 멀티베리에이트로 기술을 하겠다는 거는 알겠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인피니트 디멘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인피니트 디멘션에서는 여기 fancier type of probability distribution이란 말을 썼는데 요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요런 요령을 따라갈 텐데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면은 한번 봅시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게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결국 랜덤 베리어블의 컬렉션이다. 뭐 집합이다. 요런 집합인데 다만 여기 인덱싱이 돼 있죠. 인덱싱. 그러니까 사실 이게 랜덤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랜덤 펑션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값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값에 대한 어떤 인풋이 있잖아요.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인덱스 X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 셋, 이 X를 인덱스 셋이라고 부르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일종인데, 그 중에서도 원래는 인피니트 컬렉션이겠죠. 근데 걔네들의 any finite sub collection, 그러니까 어떤 유한한 서브 컬렉션, 서브셋을 뽑아도 걔네들이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인 경우에 얘를 우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파이나이트한 서브 컬렉션을 뽑았을 때 걔가 가우시안이라고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가우시안의 나이스한 어널리틱 프로퍼티가 결국 여기서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서브셋에 대해서 가우시안이다 보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도 항상 뭐 뭔 짓을 하든 가우시안이 유지되는 그런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활용한 게 결국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되겠죠.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다루네요. 결국 가우시안 프로세스도 이제 min 펑션, 이제 뮤가 아니라 이제 m으로 써요 보통. min 펑션이랑 코베리언스 펑션으로 바뀌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말로는 커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커널을 어디서도 봤죠?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커널을 다뤘었죠. 여기서도 커널이 나와요. 뭐 코베리언스 펑션 아니면 뭐 코베리언스 커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우리는 여기가 이제 finite sub collection이 되겠죠. 걔가 그럼 결국 우리가 주어진 min 펑션에 대해서 이제 x1부터 xn까지를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벡터 하나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베리언스 펑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또 x1부터 xn까지를 여기에다가 각각을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 n by n짜리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겠죠. 요게 이제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결국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거는 min 펑션이랑 커널 펑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걔가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전체를 기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min 펑션이랑 코베리언스 펑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서브셋을 딱 취했을 때 그러면은 x1부터 xn까지를 대입만 시키면은 이제 min이랑 코베리언스가 나오니까 그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를 다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 줄로 요약한 보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 min 펑션과 커널 펑션을 정의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비슷한 얘기했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min이랑 코베리언스를 찾으면 끝나죠. 그거 두 개를 알면 다 정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min 펑션이랑 코베리언스 펑션을 알면 돼요. 그냥 펑션으로만 바꾸면 되죠. 사실 막 뭐 돌고 돌았어요. 막 엄청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국 원래 min 벡터였던 걸 min 펑션으로 일반화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였던 거를 코베리언스 커널 펑션으로만 일반화하면은
그냥 펑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뭐 랜덤 베리어블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랜덤 펑션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따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와 요 함수를 기술하면 됩니다. 요 함수를 정의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게 각각 뭐예요? 결국 반대로 이 전체 함수에 대한 평균이 이 민 펑션이 되고, 요렇게 이것도 결국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x 빼기 뮤 트랜스포즈에다가 익스포넨셜 취하면은 이거 코베런스 나왔던 거, 그거랑 또 비슷하게 정의가 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다시 갈게요.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높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높은 차원의 멀티베리에이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우시안이 가진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마지널라이즈 같은 거를 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컬렉션으로 바꾸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 가우시안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 거고,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민과 코베리언스 펑션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 알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유효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되려면은 얘를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민 같은 경우에는 돼요. 민 같은 경우에는 any real valued function이면 된대요. 아, 이건 좋아. 오케이. 그럼 문제는 얘겠죠. 얘는 왠지 원래 코베리언스라는 것도 그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메트릭이고, 원래 포지티브 왜 이러냐? 시메트릭이고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여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 포지티브 데피닛인지 세미 데피닛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 행렬이나 코베리언스 행렬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는 매트릭스만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 펑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사하게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침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게 마침 우리가 봤던 거고, 우리 그때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그램 매트릭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거 뭐 메르세스 디오렘이었나? 우리가 주어진 커널 펑션이 있을 때 임의의 x1부터 xn을 우리가 여기 그 인덱스 셋에서 뽑았을 때, 걔네들을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가면서 n by n 매트릭스를 만들고, 얘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신 경우에만 k라는 함수가 유효한 커널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서포트 벡터 머신 때도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메르세스 컨디션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요게 밸리드 커널이면은 이제 매트릭스 K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셔야 된다. 어떤 X5부터 XN이 주어져도 항상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책에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나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도 이제 커널 메소드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커널 메소드에 들어갔듯이 뭐 요런 이유도 있습니다. 약간 커널 트리, 커널 메소드라고도 하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뭐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커널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 커널 이런 거. 여기서도 우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예를 드는데, 보통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 민으로는 0을 쓸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특별한 함수가 있을 때 어떤 개 평균적인 형상이라든가 어떤 바이어스가 우리가 알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그냥 제로민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로민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네. 제로민 가우시안 프로세스. 보통 제로민으로 써요. 보통 코베리언스 커널만 잘 다루면은 리그레션 잘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커널 중에 하나가 뭐다?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커널이다. 요거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사실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죠. 여기 정의 자체가 레디얼 베이시스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어진 두 개의 인풋이 있을 때 걔네 둘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죠. 내지는 그 두 개의 차이의 세컨 놈의 제곱을 가지고 이제 적당히 스케일링을 취해서, 아마 이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 타우가 작용을 하겠죠. 이게 뭐 스케일이라고 할지 뭐 랭스라고 할지 하여튼 뭐 그런 거를 관여하는 어떤 파라미터 하나를 두고, 그럼 이제 뒤에서 구한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제곱에다가 스케일링하고 익스포넨셜 취하고, 요런 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요런 꼴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제로민의 그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커널을 썼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추출한 함수들이죠. 우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노말 같은 것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듯이 이제 펑션을 임의로 추출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모양이 생겼고, 여기 제로민이고 이제 달라진 거는 뭐였냐면은 타우를 달리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타우가 여기가 0.5, 여기가 2, 여기가 10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올수록 좀 더 스무스하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스무스하다는 게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초록색에 여기 두 점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x 요 프라임에 대해서 얘네 둘 사이의 베리언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얘네 둘의 베리언스, 그리고 또 뭐 얘랑 얘의 베리언스, 마찬가지로 뭐 얘랑 얘의 베리언스, 동일한 간격이라고 할 때, 여기가 다 동일한 간격이라고 할 때 이쪽의 베리언스가 높은 거죠. 반대로 여기의 베리언스는 낮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극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무스한 형상이 나온 거죠. 반대로 왼쪽일수록 그 똑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베리언스가 크게 측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타우가 작으니까.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일로 갑시다. 결국 커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크면은 베리언스가 크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 값이 작으면은 베리언스가 작다는 뜻이 되죠. 그 베리언스가 크다는 뜻이 뭐예요? 변화가 크다는 뜻이죠. 얘는 변화가 작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이 타우에 대한 설명을 빼먹었구나. 요거 이렇게 좀만 움직일게요. 아이고. 그럼 같은 거리에서 타우가 작을 때죠. 이건 타우가 클 때죠. 그쵸? 타우가
타우가 작으면은 요 값이 같을 때 타우가 작으면은 요 값 자체는 커지죠. 반대로 타우가 커지면 이 값, 요 값 자체는 작아지죠. 그리고 요 k 자체가 베리언스를 뜻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커지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작아지는 거죠. 그 베리언스가 크다는 건 결국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는 변화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네, 요 경우가 언제냐면은 요 경우가 되겠죠. 반대로 했다. 요 경우가 되겠죠. 뭐야? 왜 이래? 반대로 요 경우가 이제 이쪽에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렇게 함수의 형상을 막 우리가 직접 어널리틱하게 기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뭐 2x 더하기 3이다. 아니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sin x다.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형상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해석적으로 기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랑 조금 개념이 다르죠. 이게 함수는 함수인데 정의가 희한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떤 요령을 따라서 정의를 내린 랜덤 펑션이죠. 그 랜덤 펑션이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함수값이 있을 때 이제 얼마만큼 떨어진 값의 베리언스가 얼마일 거다 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임의로 이 랜덤 함수로부터 함수를 몇 개 추출을 해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 각각 3개씩 뽑았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함수 3개씩 뽑았을 때 그냥 어떤 형상을 갖는 게 아니라 찌글찌글 하죠. 되게 그냥 찌글찌글 하는 형태예요. 정의가 된 것은 다만 코베리언스밖에 없지. 물론 제로민이라는 가정하에 코베리언스만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리그레션을 할 때 펑션에 대한 프라이어 놀리지가 결국 이거겠죠. 우리가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서 얘네들의 형상이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다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밑에서 한 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fx랑 fx 프라임에 대해서 얘네들은 코베리언스가 높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 뭐야? 무슨 얘기죠? 잠시만요. 이거 뭐야? 여기가 하이가 맞나? nearby input space일 때. 그러니까 x랑 x 프라임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마이너스로 정의가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맞나? 그쵸? 그러니까 x와 x 프라임이 가까울수록 그 말인즉슨 요게 되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코베리언스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좀 받는 것 같은데? 반대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게 하이 코베리언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강의자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하죠?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한데? 여기도 좀 이상한데?
요게 0에 가까울수록 1이 되고 요게 크면 클수록 0이 되고 맞는데? 내가 뭘 반대로 생각을 했지? 좀 이상한데? 여기서 설명을 반대로 했나? 이걸 코베리언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 어쨌든 이거 제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하고 좀 정정을 해서 공지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결국 어떤 뜻이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려는 건지는 뭐 요 뒷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같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는 요거는 타오에 대한 거였다면, 그러니까 타오가 달라질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라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우가 고정일 때 이제 x랑 x 프라임이 얼마나 가깝냐 또는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변해가냐에 대한 내용이죠. 제 생각에는 가까울수록 로우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값 자체는 커지네요. 잠깐만, 베리언스가 커지면 좀 이상한데? 왜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까? 하여튼 요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도 이제 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레프트 여기 있다. 그냥 GP 프라이어, 그냥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초기에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초기에 알고 있는 프라이어 논리지만 가지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뽑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리어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X라는 데에 점이 찍혔거든요. 요런 애들이 결국 데이터가 되겠죠. 우리가 가진 인풋 아웃풋 데이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는 데서는 이제 다 그 값을 갖고,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서는 점점 베리언스가 커지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몰려 있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언서턴티가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쉐이디드 영역이 많이 줄었죠.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언서턴티가 올라갔죠. 그쵸?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결국 베이지안 리니어 모델처럼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랜덤으로 표현을 해요. 프로바빌리티로 표현을 해요. 프리딕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상 자체도 단순히 리니어 모델에다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세타에다 부여한 그런 모델이 아니라 좀 더 비선형적이죠. 훨씬 비선형적이죠. 아주 임의의 함수 형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arbitrary function 내지는 non-linear functio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함수들 있잖아요. 이런 까맣게 이밸류에이션 된 함수들,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적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걸 폴리노미얼로 피팅이 가능하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복잡한 형상의 함수도 잘 기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밑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이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딴 거를 조금 더 뒀는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타오 말고도 또 다른 파라미터를 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결국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데이터가 하나 있을 때
걔네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 주변으로 미치는 영향력. 그거의 스케일을 우리가 파라미터로 조절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말하는 파라미터는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가 아니라 아까 그 스퀘어 익스포넨셜 커널에 들어갔던 그 파라미터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파라미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죠. 어떤 샘플이 미치는 그 코베리넌스의 영역을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같은 데이터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양상의 그래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면은 약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언더피팅처럼.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도 그거의 영향을 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버피팅 같은 느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의 영향을 아주 크게 다루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형상이 복잡하게 나타났을 거고, 뭐 적당히 여기는 설명이 뭐죠? 뭐 얘가 뭐 적당한 피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사실 뭐 모르죠. 뭐가 적당한 건지는. 뭐 그때 다르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여기 두 장하고 우리 또 쉴게요. 뭐 커널의 종류도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이 x랑 x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퍼지는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스퀘어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정해야 되지만 뭐 피리어딕, 여기 지금 사인을 뒀죠. 여기 x랑 x 마이너스 x랑 x 프라임 마이너스에 대해서 사인을 넣다 보니까 얘가 피리어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얘네의 영향력이 이제 단순히 주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퓨리의 변환처럼, 지금 퓨리의 변환 같은 경우에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커널에도 지금 사이너소이드란 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샘플의 영향력이 전체에 다 미치죠.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사이너소이드하게. 그런 커널입니다. 피리어딕. 리니어는 이제 약간 좀 독특한 형태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돼? 약간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거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랑 x 마이너스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건 제가 써온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리니어 커널도 있다. 이게 그램 매트릭스 그 메르세스 디오렘을 만족을 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 좋죠. any continuous function, 아까 얘기했죠. arbitrary. 나 요새 왜 이렇게 영어 스펠링이 헷갈리지? 다시 써볼게요. arbitrary. 맞네. 내지는 non-linear. 그러니까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표현을 하는 함수가 아니라 정말 임의의 함수, 연속된 임의의 함수, 이런 것도 리그레션이 가능을 하다. 그리고 포스테리어나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클로즈드 폼이다. 이건 뭐예요? 가우시안의 힘이죠. 그 파라미터만 막 그때 봤었잖아요. 뭐 인버스 취하고 뭐 적당히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하면은 다 표현 가능하다는 거. 반대로 코베리언스 펑션에 굉장히 의존해요. 코베리언스 펑션, 아까 그 코베리언스 펑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만 바꿔도 함수의 형상이 확 달라지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컴플렉시티가 높다. 특히 이거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여기 n 3승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되게 연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 게 있고, 이 옵티멀하다는 얘기는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쉬고 올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그럼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계속했던 이그젠플이죠. 뭐 XI랑 YI의 페어로 이루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제 얘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도 했었고 베이지안 리그레션도 했고 이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모델을 따르겠죠. 원래 앞에서는 세타를 가지고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세타는 같습니다. 이제 함수가 그냥 직접 본인이 직접 등판했죠. 함수가 직접 등판을 했고, 다만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일단 어떤 데이터도 없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 f에 대한 어떤 확률 모델,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민의 이제 적절히 정의한 커널 펑션이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계속했던 거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려면은 여기 있던 이 트레이닝 데이터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테스팅 포인트, 여기는 T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스타라고 여기 별을 달아가지고 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끝났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새롭게 평가하고 싶은 그런 점들의 값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 S랑 테스팅 데이터 T에 대해서 이제 행렬 X 요거 각각을 이렇게 로우로 넣은 거죠. 로우로 넣었네요. 신기하게. 그 요건 아직 모르지만 뭐 이거를 뭐 F1, F2 해서 이렇게 FN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따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엡실론 있을 거고, 요 Y는 이제 요 X랑 요 Y가 페어를 이루어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 S를 일단 이루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스팅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X 스타라는 행렬이랑 뭐 F 스타, 엡실론 스타, Y 스타,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요거를 넣어서 결과로 나오는 어떤 값, 뭐 요런 것들이 있겠죠. 굳이 Y랑 F를 구분을 한 이유는 뭘까요? 뒤에 가면 나올라나?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S가 있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랑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온 테스팅 인풋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프리딕션을 해달라 이거죠. 그쵸? 우리가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는 베이즈 룰을 이용을 했었죠. 그 py 스타 기분 x 스타에다가 d 할 때 이거 인테그랄로 날라갔던 거 계속 얘기하네. 이거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세타에다가 이거 p 세타 d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 베이즈 룰을 이용을 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 어디 갔냐? 알겠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심지어 베이지안일 때보다 더 쉽대요. 베이지안일 때보다 왜 더 쉬울까? 근데 뭐 비슷한 꼴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프리딕션을 넘어가는구나.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X 뭐예요? 주어진 트레이닝 인풋이죠. 이게 뭐예요? 원하는 테스트 인풋이죠.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 아웃풋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건 테스팅 아웃풋이죠. 프리딕션이죠. 프리딕션. 그거는 결국 제로민의
이제 요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따르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요렇게 지금 정의된 코베리언스 뭐냐면은 그냥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 커널 펑션에다가 적절히 그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값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됐다 치면은, 우리 지금 보면은 약간 힌트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F랑 F 스타에 대해서 기분 X랑 X 스타를 했잖아요. 이거 아마 파티셔닝을 취해서 아마 요 값도 여기로 컨디션으로 넘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뭐 일종의 별 다른 거 한 거 없이 그냥 일단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만 가지고 그냥 기술을 한 건데, 아, F랑 Y의 차이는 그거였구나. 아, 제가 약간 착각했네요. F하고 Y의 차이는 이 엡실론의 차이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이거 자체는 그냥 우리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이죠. 주어진 인풋, 뭐 트레이닝 테스트 상관없이 그냥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함수값 f는 그냥 이 코베리언스로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엡실론에 대한 언서튼티를 추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노이즈 언서튼티가 추가가 되죠.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시그마 제곱이라는 파라미터를 써서 나타냈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요거였죠. 요거. 그러니까 F랑 F 스타를 요렇게 파티셔닝을 한 X 기분이었고, 더하기 엡실론 스타인데, 사실 이거는 인풋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거 각각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었으니까 그거 두 개 합쳐도 가우시안이고, 그거는 간단하게 요렇게 되죠. 여기 간단하게 요 코베리언스 부분을 합치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기서 온 거고, 이제 요 부분이 여기서 온 거죠. 그쵸? 여기까지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가 F에서 Y로만 바뀌었어요. 노이즈만 추가했어요. 노이즈만 추가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딕션을 뭘 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Y, 요게 뭐예요? 트레이닝 셋에 들어있잖아요. 트레이닝 셋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컨디셔닝 한 부분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그때도 했었잖아요. 그 파티셔닝 했을 때 왜 파라미터 바뀌는 거, 그거 그냥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Y 스타 시그마 스타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요 Y 스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로민이었고 이제 파티셔닝 하면서 새로 들어온 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요런 그 새로 컨디션 돼서 들어온 어떤 인풋에다가 뭐 적절히 여기 요런 텀들로, 그때 뭐 왜 막 이런 거 옛날로 돌아가 볼까?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갔냐?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여기 있다.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53번 54번 요거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지금 어느 부분만 살려오냐면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있으면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원래 제로민이었으니까 요 부분은 없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그쵸? 여기 왜 인버스 취해가지고 왜 그 X랑 Y 있을 때 뭐 Y에 있던 거를 뭐 X 도메인으로 뭐 한 다음에 XX 코베리언스 뭐 곱하고 뭐 요런 식이었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저도 지금 잘 그때 뭐 노테이션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Y 뭐 요런 값 들어가고, 뭐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여기 양쪽에 요런 게 들어가 있고 여기 원래 거에 인버스가 여기 들어가서 그 뭐 무슨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약간 A, B, 인버스 A 트랜스포즈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매트릭스 연산을 취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뭐야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되면서 보통 코베리언스는 항상 낮은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코베리언스는 요거였죠. 원래 가지고 있던 코베리언스 요거였잖아요. 요거였는데 그거에서 이제 약간 커렉션 텀이 여기 뒤에 들어가면서 요만큼 상쇄가 일어나서 이제 코베리언스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요. 이게 다예요. 요것만 구하면 돼요. 결론만 하면은 요거 두 줄이에요. 뭐 막 구구절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 구현하고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요렇게 그냥 프리딕션 하면 됩니다. 주어진 데이터 xi, yi랑 그 테스트하고 싶은 데이터 요거 있었잖아요. 이걸로 뭐 x 만들고 뭐 y 만들고 이걸로 x 스타 만들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노이즈에 대한 모델 시그마랑 우리가 정의한 커널 요것만 있으면은 여기 나오는 뭐 k 시그마 y k 시그마 k 뭐 k 시그마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다 구했어요. 그럼 이제 뮤하고 시그마 나왔으니까 그 y 스타 우리가 원하는 x 스타에 대한 프리딕션 y 스타의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다 기술을 했죠. 끝났죠. 끝. 아니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예시 하나 나오겠죠. 요거 이제 우리 SVM 숙제 끝나면 이제 요거 한번 해봐야겠죠.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여기 적당히 이 쉐이디드 된 부분은 원래 코베리언스를 다 그릴 순 없으니까 여기 적당히 뭐 95%로 잘라주세요. 그럼 뭐 요런 영역이 95%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뭐 그린 바운더리인 것 같고, 또 여기 A, B, C 뭐가 달라지나요? 하면은 그 M이 달라졌다고? M이 어디서 나왔지? 아, 데이터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네요. 트레이닝 샘플이 늘어나요. 다른 파라미터는 다 고정이 돼 있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트레이닝 샘플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원래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데이터가 없는 구간에서 있던 언서튼티들이 이제 데이터가 점점 추가됨으로써 점점 이제 언서튼티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추출이 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 펑션들, 랜덤 펑션들도 원래 왼쪽에서는 검은색 선 보면은 되게 좀 그 베리언스가 크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되게 일정한 값으로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요렇게 하면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끝났는데, 서머리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펜딕스에 진짜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거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사실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걸로도 아마 뭐 진짜 그거 전문가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한 학기 수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깊이 있는 토픽이니까 이 관련된 강의나 책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다 보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그냥 맨 처음에 커버하는 부분 정도밖에 저는 모르는데,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특히 유명한 게 제가 알기로는 요 썸머스쿨, 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썸머스쿨이나 뭐 요거나 요거 가우시안 프로세스 머신러닝 그런 게 있고, 그 케빈 머피 책에도 조금 나와 있죠. 요거에도 조금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